일주일에 2번, 하루 4시간. 구청에서 연결해준 시니어 일자리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일할 수 있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주문대 앞에 서 있던 손님 한 분이 계산을 하면서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상하게도 그 말 하나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일은 분명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로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66세에 시작한 시니어 일자리. 처음엔 삶이 다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66세 이순희입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시니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루 4시간만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청에서 연결해준 시니어 일자리였고 담당자는 계속 괜찮은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들 일도 없고 손님도 많지 않은 시간대라서 몸도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바람도 쐬고 사람도 보고 옷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주변에서도 반응은 늘 비슷했습니다. 그 정도면 용돈 버리지 않느냐고 했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이 나이에 이렇게라도 불러주는 게 어디냐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카페라고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옆에 붙어 있는 작은 공간이었고 주로 어르신들이 잠깐 앉았다 가는 곳이었습니다. 메뉴도 단출했고 커피 맛을 따지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오랜만에 약속이 있는 날처럼 몸이 먼저 반응한 느낌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너무 새 옷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너무 오래된 옷은 괜히 초라해 보일까 싶었습니다. 결국 늘 입던 옷 중에서 그나마 단정해 보이는 걸 골랐습니다. 집을 나서면서도 마음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고 4시간이면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 직장 다닐 때를 떠올리면 이건 일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시간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종일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살았으니 지금은 오히려 여유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카페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갔을 때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같이 일하게 된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서로를 훑어보듯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갑다기보다는 어색하지 않게 넘어가자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점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일은 정말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커피 내리고 컵 정리하고 테이블 닦는 정도였습니다. 4시간 동안 서 있기는 했지만 계속 바쁘게 움직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손님이 없을 때는 잠시 앉아 쉴 수도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으로 돌아온 뒤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신발을 벗는 순간 다리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4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이러지 싶어서 괜히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평소보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말을 할 상대도 없었는데 그날은 텔레비전 소리도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꺼버리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봐도 특별히 힘들었던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이 묘하게 달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다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주일에 2번 4시간씩이면 한 달에 고작 몇 번 나가는 건데 이 정도로 예민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첫날이라 그런 거라고, 다음번에는 훨씬 익숙해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감았는데 다음 출근 날짜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직 며칠이나 남았는데도 달력 속 그 요일이 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시작한 이 일이 제 마음을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지 말입니다. 일은 하루 4시간뿐이었습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면 금방 지나갈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먼저 바빠졌습니다. 출근 전날부터 몸을 살피게 됐습니다. 괜히 저녁을 많이 먹지 않았고 밤에도 일찍 누웠습니다. 잠을 설쳤다고 느껴지면 다음 날이 온통 흐트러질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쯤 먼저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기도 애매했습니다. 괜히 누워 있다가 몸만 더 무거워질까봐 그냥 일어났습니다. 옷장은 전날 밤부터 열어두었습니다. 입고 나갈 옷이 정해져 있어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이 옷이 너무 튀지는 않는지, 너무 초라해 보이지는 않는지 혼자서 계속 따져봤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할 일도 없는데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는 않는지 괜히 남의 눈을 대신해서 살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근하는 날에는 집안일도 서둘러 해치웠습니다. 청소를 미뤄두면 마음이 걸릴 것 같았고 돌아와서 하기에는 힘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직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루를 반쯤 쓴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할 기운도 아껴두려고 했습니다. 혼자 있는 집에서 굳이 소리내어 말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카페에 가면 인사도 해야 하고 손님에게 말도 건네야 하니까 그만큼을 남겨두는 것 같았습니다.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앉아 있으면 괜히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때가 되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카페 문을 열기 전에는 항상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준비까지 할 일은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날 하루는 또 그렇게 흘러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4시간을 위해 내가 며칠을 준비한 건지 가만히 따져보게 됐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날은 4시간만 일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다 그 일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카페에 있으면 손님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곁에 있었습니다. 손님은 주문하고 앉아 있다가 금방 나갔지만 직원들은 4시간 내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더 자주 마주쳤고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누가 더 어리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마음 놓고 언니라고 부를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조심하는 기색이 묘하게 비슷해서 더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친절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먼저 도와주겠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오래 이어질수록 저는 더 말을 고르게 됐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가 오해를 살까 봐서였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관계를 만들고 다시 풀어내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서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나누는 짧은 대화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가 나오면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잠시 망설이게 됐습니다. 괜히 말을 많이 했다가 돌아서서 혼자 생각이 길어질까 봐서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밖에 보지 않는 사이인데도 그 시간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오히려 자주 보지 않으니까 한 번 한 번이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날의 표정이나 말투가 다음 근무일까지 계속 떠올랐습니다. 누군가 조금 무뚝뚝하게 말한 날에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마음이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다음 출근 날이 더 신경 쓰였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유난히 살갑게 대해준 날에도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친절을 다음에도 계속 기대하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괜히 기대가 생기면 나중에 더 실망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4시간 동안 일은 손에 익어가는데 사람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은 점점 빨라졌지만 인사하는 말투는 매번 새로 고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은근히 힘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에서 제일 오래 쓰는 건 체력이 아니라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보는데 그 2번이 괜히 더 신경 쓰였습니다. 카페 안에서 생기는 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바꿨는지, 어떤 손님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없는 날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근하면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진열대 위치가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괜히 물어보기도 애매해서 그냥 그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제가 없는 날에 정해진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정이라는 건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빼놓는 것도 아닌데 저는 늘 한 박자 늦었습니다. 굳이 제 의견을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자주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게 오히려 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질 일이 줄어드는 것 같았고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간에 웃음이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괜히 웃는 척만 하다가 말없이 넘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궁금했지만 다음에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사소한 일에 예민해 보일까 봐서였습니다. 말은 생각보다 빨리 돌았습니다. 제가 없는 날에 있었던 일들은 이미 정리된 이야기처럼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이름이 어떻게 불렸을지도 괜히 상상이 됐습니다. 그럴수록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말을 줄였고 표정도 고르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잠깐 나오는 사람으로서 괜히 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나오는 날의 이야기를 나만 모른다는 느낌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를 조금씩 좁히고 있다는 것도 그때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근무였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고 카페 안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4시간이라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다가도 어느새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주문대 앞에 서 있던 손님 한 분이 계산을 하면서 제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시 멈칫했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제 목소리가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손님은 이미 컵을 들고 돌아섰고 그 말은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날 4시간 동안 오간 말은 꽤 많았습니다. 인사도 있었고 주문을 확인하는 말도 있었고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하나만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보였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울을 볼 틈도 없었는데 괜히 얼굴을 만져보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말이 따라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앉아 있으면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사람의 말만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신발을 벗고 앉아 있어도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시간 중에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특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도 괜히 거울을 오래 보게 됐습니다. 혹시 정말로 얼굴에 다 드러난 건 아닌지 혼자서 따져보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나오는 일인데도 그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짧은 근무 시간보다 그 한마디가 더 길게 제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나오는 사람에게 그 말은 하루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다음 출근 날까지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 따라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날 아침만 되면 배가 살살 아팠습니다. 전날에 뭘 잘못 먹은 것도 아닌데 꼭 그날만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아침에 긴장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그 불편함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기 직전에는 화장실을 한 번 더 들렀습니다. 괜히 길에서 불편해질까 봐서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하면 배 아픈 건 어느새 잊혔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다 보면 몸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별 문제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끝날 즈음이 되면
다리가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4시간 동안 서 있던 게 갑자기 한꺼번에 몰려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몸을 접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바로 소파에 앉게 됐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일어나야지 생각했는데 그대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것도 늦어졌고 설거지는 다음 날로 미뤄졌습니다. 이상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인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전날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움직임이 느려졌고 말도 줄었습니다. 몸이 쉬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나면 다시 다음 출근 날이 다가왔습니다.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 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숨을 한 번 더 고르게 됐습니다. 일은 분명 이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로는 일주일 내내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뒤로 몸의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만두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처음부터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었고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장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고 저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는 조용히 계약 종료를 알려왔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과 함께 정해진 절차를 안내해 줬습니다. 그 말투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에게도 따로 설명할 일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나온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더 나올 수 없다는 것도 누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근무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했고 늘 하던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일부러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앞치마를 벗고 자리에 걸어두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일정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는 안도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묘한 공백도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카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출근하던 요일이 되면 괜히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쯤이면 일을 시작했겠지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만두는 과정은 정말로 조용했습니다. 서로 이유를 묻지 않았고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만두는 것도 크게 말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을 그만둔 뒤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일상은 다시 단순해졌고 달력도 한결 비어 보였습니다. 가끔은 그 시절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뭐 하느냐고 묻다가 제가 카페 일을 했었다는 말을 하면 반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정도 일도 힘들었냐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 말에는 악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이라는 것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웃으면서 넘기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었고 하루 4시간이었다고 말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정도면 산책 삼아 다닐 만하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습니다. 저는 그 말에 굳이 설명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4시간이라는 숫자만으로는 다 담기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말로 풀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손이나 서 있는 다리가 아니라 그 시간을 둘러싼 마음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준비와 남아있는 여운이 더 길었습니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마음 한쪽은 이미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나가는 날을 앞두고는 몸을 조절했고 말과 표정을 미리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서 하루의 중심이 조금씩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함께 떠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제게는 분명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숫자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질문을 들어도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속으로만 짧게 대답을 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가벼운 일인 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괜찮아진 지금이 조금은 낯설기도 합니다. 그 일을 지나온 뒤에야 알게 된 게 있다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짧은 시간도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